자, 이제는 세 번째 출제 계량을 갖고 있는 진폭 변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정확히 말하면 아날로그 연속 변조 중에 하나인 진폭 변조예요. 그래서 진폭 변조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의 약자에서 AM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진폭 변조를 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식으로. 뭐 이 변화 과정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군문이나 공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고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는 이 식 전개 과정은 모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신호파를 표시했어요. 파를 표시할 때는요. 잘 보세요. 파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자, 이런 파가 있다. 그럼 이게 시간축이에요. 시간. 이게 파의 크기죠. 진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파를 표시할 때는 이 높이를 표시해야 돼요. 이 높이를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진폭. 영어로 이제 앰플리튜드라고 하죠. 이게 파를 표시할 때는 진폭의 높이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 높이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파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진폭을 표시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1초의 파가 이제 한 번 움직이면 1Hz죠. 두 번 움직이면 2Hz고, 100번 움직이면 100Hz예요. 그래서 이 파가 많이 움직이냐, 적게 움직이냐. 이렇게 파가 1초에 한 번 움직이냐, 이렇게 파가 두 번 움직이냐, 표시를 해줘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주파수라고 그래요. 주파수를 프리퀀시라고 하죠. 퀀시. 그래서 파의 종류를 구분할 때 주파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가 이렇게 0부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시작되냐, 또는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시작되냐. 이런 것들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위상차라 그래요. 그래서 위상을 페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위상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를 표시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세 성분, 진폭과 그 다음에 주파수와 그 다음에 프리퀀시와 이제 페이지, 위상을 세 가지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파를 표시할 때 이게 연속 변조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파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표시하냐? 자, 일단은 파를 표시할 때는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코사인이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이 사인, 코사인 이름 앞에, 이 앞에 있는 여기가 진폭을 적는 곳이에요. 여기가 진폭. 진폭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여기 신호파다 그러면 우리가 ES라고 신호파를 표시했죠. 거기에다가 이 앞에 진폭을 표시하는 거예요. 신호파의 진폭을 전압 성분이니까 V라고 표시했고, S라고 시그널, 신호파의 약자죠.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가 시간인데, 이 T 앞에, 여기 앞에다가 주파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그냥 주파수는 아니고요. 이걸 각주파수라고 해서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 그래서 신호의 각주파수라 해서 오메가 S라고 표시한 거예요. 오메가 S. 그래서 이 각주파수 오메가는요, 2파이 F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이 말이죠. 달라지는 값이에요. 이것을 각주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2파이 F라는 값이 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어떤 숫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2파이 F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2파이를 약분을 해야죠. 그러면 주파수 성분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T 앞에 있는 각 주파수 성분을 보고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0부터 시작하는 파가 돼요. 근데 0부터 시작하지 않고 파가 뭐 앞서간다든가 뭐 뒤서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위상차가 생기죠. 그런 것을 여기 플러스 세타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위상을 적는 곳이에요. 위상차를 적는 곳입니다. 앞서가면 플러스고요. 뒤서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파가 이렇게 앞서가면 플러스고요. 이렇게 뒤서가면 요 파보다 뒤에서 움직이면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죠. 이것을 위상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폭과 주파수와 위상을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변조를 설명할 때 위상차가 있는 파를 이용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위상차가 0이라고 이제 해 놓은 거죠. 그래서 파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신호파는 위상차가 0이라고 해서 VS, 신호파의 진폭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S, 신호파의 각주파수예요. 그다음에 위상은 제로라고 표시한 거죠. 반송파도 마찬가지예요. 반송파는 캐리어의 약자 C를 써가지고 반송파의 진폭이죠. 그 다음에 반송파의 각주파수예요. T 앞에 있는
개수들은 각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이건 2파이 f라는 값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위상차는 0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파를 정해놓고, 자, AM이라는 것은 진폭 변조 아닙니까? 내가 보내려는 이 신호파를 이 반성파에 어디다 실어보내는 거예요? 진폭에다 실어보내는 거예요. 진폭이 어디예요? 아까 이 앞에 있는 코사인, 사인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진폭을 의미한다겠죠? 그래서 이 진폭에다 이 신호파를 실어보내는 거예요. 그럼 실어보낸다는 것은 식으로 따지면 이 진폭을 적는 이 부분에다가 이 신호파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로를 딱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로 아닙니까? 이 앞에 있는 가로죠. 거기에다가 원래 있었던 반성파의 진폭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신호파를 더해주는 거죠. 이게 요 파, 신호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진폭 변조를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VC라는 반성파의 진폭을 밖으로 뺀 거죠. 빼면 요건 1이 되고요. 요거는 VS를 VC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다시 전개하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을 뭐라고 하냐. 이 반성파의 진폭분의 신호파 진폭 아닙니까? 요것을 M이라고 해서 변조도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변조도라고 해요. 그래서 M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변조도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변조도는 반성파의 진폭분의 신호파의 진폭으로 구하더라. 이렇게 구하더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변조도라고 해서 M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전개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다시 쓴 것이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팔을 전개해 보는 건데,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거죠. 그럼 파가 지금 두 가지 성분은 나눴지만 여기에 코사인이 두 가지가 곱해져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요. 베타는 자 2분의 1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변형이 되죠. 이 상가함수 변형 공식들은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배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상관없습니다. 군무원이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자, 요것을 앞으로 보냅니다. 앞에다 적고 이걸 뒤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C가 앞에 있으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이게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을 전개했으니까 2분의 1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MVC는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텀이 원래 있었던 이랑이 뭐예요? 반성파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것은 반성파 성분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요 두 개가 신호파 성분이에요. 요 두 개가. 그래서 주파수가 더해진 것은 주파수가 높은 쪽에 있겠죠. 더해졌으니까. 주파수가 빼진 것은 낮은 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걸 상측파라고 하고요. 얘를 하측파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스펙트럼, 신호를 보기 위해서 스펙트럼 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가 반성파예요. 요게 신호파인데 주파수가 높은 쪽에 하나 있고, 요것도 신호파인데 낮은 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요거죠.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가 낮은 쪽이니까 이쪽이 되고요. 오메가 C 플러스 S가 이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대신 여기는 F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조된 파가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AM 변조를 하게 되면 이런 성분이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반성파 주파수라고 하고요. 여기가 신호파가 있고 여기가 신호파가 있고 여기가 반성파 플러스 신호파 주파수가 되고요. 여기가 반성파 마이너스 신호파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파수가 높은 쪽에 있다고 해서 상측파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쪽을 주파수가 낮은 쪽에서 하측파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뭐라고요? 반성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면 이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반성파는 얼마냐면요. 여기 아까 우리가 여기 앞에 있죠. 진폭이 VC예요. 이 높이가 VC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의 높이, 여기죠.
측파대의 높이는 요거죠. 앞에 있는 계수죠. 그래서 요 높이입니다. 자, 2분의 1 MVC다. 이거 알아두세요.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요. 뭐 이건 모르셔도 이제 산업기사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기사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군무원이나 공무원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 반송파의 높이와 이게 반송파의 높이죠. 반송파의 높이와 상측파와 하측파의 높이. 그래서 변조도 m을 주면 이 상측파, 하측파의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변조도를 주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펙트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송하는 거예요. 이것을 AM 중에서 양쪽 측파대를 다 보냈다.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합니다. 더블 사이드 밴드. 이 더블 사이드 밴드는 양쪽 측파대를 다 보낸 거 아니에요? 다 보낸 거죠.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보내는 방식은 양쪽 측파대를 다 보냈다. 그래서 양측파대라고 합니다. 양측파대. 특히 반송파까지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LC 방식, 라지, 캐리어, 반송파를 라지, 큰 반송파를 다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럼 또는 이렇게 표현돼요. 이거 LC 대신에 TC라고 합니다. 트랜스미티드라고 단어를 쓰죠. 반송파를 전송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더블 사이드 밴드에서 이제 반송파를 안 보내는 방식도 있어요. 그것을 SC 방식이라고 합니다. superior라는 단어가 이게 S가 억압시킨다는 거예요. 반송파를 억압시켜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시켜서 반송파를 보내는 방식이 있더라. SC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LC나 TC는 반송파를 보내는 방식이고 SC는 반송파를 억압해서 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중에 더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이제 양쪽에 있다 보니까 이 두 개 다 안 보내도 돼요. 한쪽만 이렇게 보내도 원신호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송파를 제거하고 한쪽 축파를 제거해서 한쪽 여기만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싱글 사이드 밴드라고 하죠. 싱글 사이드. 한쪽 측파대만 보낸다. 이것을 단측파대라고 해요. 단측파대 방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싱글 사이드 밴드가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보다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섞인 방식이 있죠. 약간 이렇게 자르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만큼은 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잔류측파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VSB라고 합니다. 잔류측파대라고 해요. 잔류측파대다 이렇게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험에는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잔류측파대는 지금 현재 텔레비전 영상신호 전송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TV 영상신호 전송에 쓰는 AM 방식이 뭐냐? 그러면 잔류측파대 VSB 방식을 쓴다. 물론 이제 요즘 TV는 8VSB라고 해서 8이 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VSB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M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식으로서 진폭 변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죠. 전력. 반송파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자, 우리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V는 우리가 IR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I제곱 R로도 구할 수 있죠. 이게 V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그다음에 I는 R분의 V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R분의 V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력은. 근데 이제 이걸로 구한 거예요. R분의 V제곱. 근데 이 R은 이제 부하저항이니까 그냥 R로 쓴 거고요. 이게 문제예요. V가 이게 시력값이거든요. 교류 신호에서 시력값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다시 잠깐 보시면 반송파의 진폭이 자, 여기 변조된 신호가 여기 있죠? 여기죠? 반송파는 VC가 지금 진폭이잖아요. 반송파. 그죠? 그럼 시력값을 표시할 때는 루트 2분의 VC가 이게 시력값이에요.
진폭에다가 루트 2로 나눈 값이 시력값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원위치로 가서 구하는 공식이 루트 2분의 VC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시력값의 제곱, 그것이 반송파 전력입니다. 그래서 반송파 전력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측파와 하측파인데 상측파를 어퍼 사이드 밴드라고 해서 U를 쓰는 겁니다. U. 하측파를 로우 사이드 밴드라고 해서 L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측파와 하측파의 전력은 또 마찬가지야. 시력값을 계산하니까 루트 2로 나눠줘야 돼요. 잠깐 앞을 다시 가시면요. 여기죠. 요게 이제 하측파고 이게 상측파 똑같죠. 숫자는 똑같죠. 그게 이제 진폭 아니에요? 그 진폭에 루트 2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R분의 V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 2로 나눠서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그럼 이것도 똑같으니까 하측파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이것과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송파와 상측파와 하측파의 전력을 구해보니까 비슷한 점이 있죠. 2R분의 VC의 제곱이 있어요. 여기에 8R이지만 2R분의 VC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관된 전력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 더하면 전체 전력이 나오죠. 반송파 전력, 상측파 전력, 하측파 전력을 구하면 이 더블 사이드 밴드를 보내는 데 필요한 전력이 나오죠. 상측파 보내는 전력, 하측파 보내는 전력, 반송파 보내는 전력 합치면 뭐가 나와요? 전체 피변조파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우고 더해보면 이것들을 다 더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피변조파 전력은 1 플러스 2분의 m제곱 PC가 된다. 이 PC가 뭐예요? 반송파 전력이에요. 요걸 말하는 거죠.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반송파 전력이고 요 M이 뭐예요? M이 변조도죠. 자, 변조도는 어떻게 구한다? 앞에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변조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송파 진폭분의 신호파 진폭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도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더블 사이드 밴드 전체 전력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별표 3개짜리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피변조파의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변조도가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반송파 전력도 주어질 겁니다. 또는 이 피변조파 전력을 주고 변조도 주고 반송파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반대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변조도를 구하라.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렇게 스펙트럼상에서 이 반송파 전력이 있고 상측파를 보낼 때 쓰는 전력, 하측파 전력이 있는데 이 반송파를 보낼 때 전력 소모가 제일 많아요. 반송파를 보내는 전력이 이런 상측파나 하측파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송파를 보내지 않고 전송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더블 사이드 밴드 SC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반송파를 다 보내는 방식을 더블 사이드 밴드에서 LC 또는 TC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측파와 하측파는 똑같은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반송파에 비해서 몇 배가 소모가 되냐? 비율을 따진 것이 이거죠. 반송파 전력과 상측파 전력과 하측파 전력의 비를 따져보니까 얼마다? 1대 4분의 m제곱 대 4분의 m제곱이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전력을 우리가 반송파 전력 PC라고 놓고 이 전력을 이 PC로 응용해서 풀면 이게 4분의 m제곱 PC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똑같으니까 이것도 4분의 m제곱 PC가 나오니까 지금 이게 PC니까 PC로 약분을 해버리면 1대 4분의 m제곱 대 4분의 m제곱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반송파 전력 대 상측파 전력 대 하측파 전력의 비가 얼마다? 1대 4분의 m제곱 대 4분의 m제곱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는 변조를요 스펙트럼 상에서 그림으로 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좀 알아보자. 자, 이게 반송파입니다. 반송파는 주파수가 높지요. 그래서 진폭은 일정하고요. 주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호파는 주파수가 낮죠. 그래서 신호파가 크고 작음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이 신호를 반송파로 표시하는 거예요. 반송파를 뭐로? 진폭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높은 데는 진폭이 높고 낮은 데는 진폭이 낮고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것이 요 그림이죠. 이렇게 되는 신호파를 반송파의 진폭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근데 반송파는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아래쪽도 이런 신호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상측파면 한쪽이 하측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중심으로 딱 본다면 이 가운데는 반송파 성분만 있는 거고요. 이쪽에는 신호파 성분만 있는 거죠. 근데 신호파 성분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신호파 성분이 있는데 중심에 많고 양쪽에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눕혀놓은 곳이 아까 이런 모습이었죠. 반송파 성분이고 상측파, 하측파 성분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펙트럼 상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으로 신호파를 실어보내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자, 근데 이 그림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어떻게 따라서 세 가지가 나느냐. 변조도에 따라서. 변조도가 뭐냐. M이죠. 반송파 진폭분의 신호파 진폭이 변조도예요. 물론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변조율이라고 하죠. 하여튼 간에 이 값이, 자, 잘 보세요. 이것이 딱 1이다 라는 게 있고, 이 값이 m이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이 m이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단골이죠. 그 중에서 여기 1보다 큰 경우, 이게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자, 우리가 딱 1인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신호파 성분이고, 또 이 아래쪽에 신호파 성분이에요. 그것을 반송파의 진폭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이게 전송이 되면, 자, 여기 절반을 딱 나누면, 요게 신호파의 진폭이에요. VS고, 이 절반이 반송파의 진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딱 그림상에 봐도 이 절반이기 때문에 반송파의 진폭과 신호파 진폭이 크게 같죠. 그래서 변조도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송하게 되면 신호파를 이렇게 반송파의 진폭만 따라가게 되면 원래의 신호파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을 따라서 복조하는 기술을 포락성 검파라 그래요. 영어로 인벨로프 디텍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나올 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합니다. 반송파의 진폭을 따라서 신호파를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인벨로프 디텍터, 포락성 검파 방식이라고 그래요. 뒤에서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포락성 검파 방식으로 원래의 신호를 뽑아낼 수 있다. 원신호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변조 기술입니다. 그래서 변조도가 1일 때가 최적 변조예요. 가장 좋은 변조입니다. 그래서 최적 변조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100을 곱하면 100%가 된다 그래서 100% 변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변조 방식입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고 또 이제 전송 도중에 약간의 오차라도 생기면 원신호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낼 때는 약간 여유 있게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는 거죠. 신호파의 진폭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반송파의 진폭을 이렇게 이용해서 제가 성의 없이 그립니다만 반송파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을 따라가면 이렇게 신호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조해서 보낸다는 거죠. 이 경우는 m이 1보다 작은 경우예요. 이걸 부족 변조라고 하죠. 자, 여기 중앙이 신호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호파의 진폭입니다. 요만큼이 신호파의 진폭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반송파의 진폭이에요. 그러면 반송파의 진폭분의 신호파의 진폭이니까 당연히 반송파의 진폭이 크잖아요. 분모가 크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변조를 부족 변조예요. 그러면 이런 부족 변조로 보내게 되면 원신호 회복이 되죠. 이게 반송파의 진폭을 따라가다 보면 원래의 신호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보낸 이런 신호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신호 회복이 가능하죠. 이제 단점은 뭐예요? 이만큼 안 보내도 되는 것을 보냈잖아요. 이만큼은 반송파만 가고 있죠. 반송파를 보낼 때 전력 소모가 많다고 했잖아요. 얘는 전력 낭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고요. 실제로 보낼 때는 이렇게 못 보내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부족 변조로 보내게 되면 원신호 회복은 무리가 없는데 전력 낭비가 생긴다. 그래서 전력 낭비가 초래된다. 낭비가 초래된다. 발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요게 시험의 단골이에요.
m이 1보다 커버리면 신호파의 진폭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진폭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에 있는 파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또 아래에 있는 파가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여기 있는 반성파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부분은 이렇게 반성파가 있지만 여기는 밑에가 위로 아래 가면 이게 두 파가 합쳐져서 0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원래 신호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밑에가 잘리죠. 밑에 진폭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음으로 따지면 음이 찌그러진다.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긴다. 음성이면 음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긴다. 온 신호가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현상이 생긴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m이 1보다 큰 경우로 통신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과변조라고 그래요. 1보다 큰 변조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변조. 그래서 과변조가 생기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맞지 않는 걸 골라라, 맞는 걸 골라라가 시험의 단골입니다. 그래서 n이 1보다 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여기 적어놨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조도를 깊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m이 1보다 크다, 변조도가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원신호 회복이 어렵고요. 음이 찌그러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P변조파에 많은 고조파가 포함돼요. 고조파 성분이 많이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통신에 혼신을 줘요. 그래서 혼신을 준다.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변조된 파를 수신하게 되면 명료도가 저하됩니다. 명료도가 저하된다. 이게 과변조된 파를 전송하게 되면 명료도가 나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가해서 이렇게 5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m이 1보다 큰 경우를 과변조, 적은 경우는 부족변조, 1일 때가 제일 좋다겠죠. 최적의 변조, 100% 변조라고 했어요. 100% 변조다, 최적의 변조다 이런 것도 용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를 풀기 전에 스펙트럼 모양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AM 통신 방식에서 원래 신호파가 이렇게 있다 말이죠. 이게 신호파의 주파수 폭이죠. FS라는 폭입니다. 이걸 반송파에 실어 보내면 아까 더블 사이드 밴드죠. 반송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측파, 하측파. 그래서 FC 플러스 FS가 있고 FC 마이너스 FS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FC가 되겠죠. 반송파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보내는 것을 양측파대,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합니다. 전파 형식으로는 A3E라는 용어를 써요. A3E.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측파대만 보내는 거죠. 이 반송파도 제거해버리고 한쪽 측파대도 제거해버리고 하나의 측파대만 보내는 싱글 사이드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사이드 밴드. 이걸 억압 반송파라고 해서 J3E라고 합니다. 전파 형식 알아둬야 되는데 J3 억압 반송파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반송파가 이제 보내는데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싱글 사이드 밴드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반송파를 수신단에 또 회복을 해줘야 돼요.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보낼 때 반송파를 보내주면 수신단에서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반송파가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좀만 보내자. 반송파를 조금 없애버리고 이만큼 없애버리고 좀만 보내자 이 말이죠. 이것을 저감 반송파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R3E라는 전파 형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보내는 것도 있어요. 다 보내는 건 전 반송파 방식이라고 해서 H3E라고 그래요. 전파 형식. 싱글 사이드 밴드에는 J3E가 있고 R3E가 있고 H3E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더블 사이드 밴드는 꼭 반송파를 다 보내냐? 그건 아니라 했죠. 반송파를 다 보내는 방식을 더블 사이드 밴드에서 LC 또는 TC라는 용어를 쓴다겠죠. 근데 반송파를 없애버리고 상측파와 하측파만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걸 더블 사이드 밴드 방식에서 SC 방식, 반송파를 억압해서 보냈다 이렇게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SC 방식이 있고 LC나 TC 방식이 있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자, 진폭이 주어졌네요. 12V. 주파수가 주어진 반송파. 그러니까 이게 반송파 진폭이라는 뜻이죠. 이건 반송파 주파수고요. 그 다음에 진폭이 6V고 1kHz인 변조파 신호. 이 변조파 신호가 뭐야? 신호파라는 거죠. 신호파의 N은 진폭이고요. 얘는 신호파의 주파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구하라고? 변조율을 구해라. 이게 변조도는요, 우리가 변조도는 M이란 기호를 쓰죠. 변조도는 반송파 진폭분의 신호파 진폭이죠. 유를 구해라 그러면 100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반송파 진폭이 얼마예요? 12V고 신호파 진폭이 얼마예요? 6V죠. 곱하기 100을 하시면 간단히 구하는 거예요. 2분의 1이니까 50%가 나오죠. 답은 2번이 간단히 나옵니다.